안녕하세요. 지식발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스탈린은 1897년 12월 21일 고리에서 태어나 14세에 성직자가 되기 위해 티블리스 신학교에 입학하지만 혁명가 기질이 강했던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1901년 사회민주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1903년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맨셰비키와 볼셰비키로 분열되자 스탈린은 레닌이 지도하는 볼셰비키의 편에 서게 되고 강직한 충성심과 조직 관리 능력으로 레닌의 신임을 얻게 되는데요. 1924년 레닌이 죽자 스탈린은 잔혹한 방법으로 반대파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해 1929년 소련 제1의 권력자가 됩니다. 권력을 장악한 스탈린의 지상 목표는 공업 부문의 성장과 농업의 집단화였습니다. 1928년부터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중공업 분야의 급속한 성장을 위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모두 수입하기 시작했고 1932년에는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계류 절반을 수입할 정도로 중공업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요. 스탈린은 모든 곡물과 목재를 수출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합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 중공업은 285%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합니다. 스탈린은 이러한 성장을 사회주의의 승리라고 자랑했지만 이런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농민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엄청난 곡물과 목재를 수출했던 1932년 소련의 농촌은 대기근이 발생하고 수많은 농민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그리고 스탈린의 농업 집단화 계획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에서만 추진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권력을 잡은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민족과 언어,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소련 농민은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고 특히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민을 일컫는 쿨락이라고 불리는 계급층은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위험스러운 계급이었죠. 스탈린은 쿨락을 청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대표자 회의는 쿨락을 청산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합니다. 스탈린의 숙청 대상으로 지명된 쿨락은 분홍뿐만 아니라 중농까지 포함되었고 심지어는 농업 집단화에 반대하는 농민 모두를 쿨락으로 여겼는데요. 스탈린 치하에서 쿨락이라는 존재는 악의 상징으로 인식됩니다. 농업 집단화가 농업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했으나 농업 생산량은 줄어들고 많은 농민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농업 집단화 계획을 멈추지 않았고 1937년에 이르러 농업 집단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농업 집단화 과정에서 농토를 빼앗긴 쿨락 계층은 시베리아, 우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송되고 그 수는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이주라는 명분으로 강제 이송당했지만 현실은 죽음의 땅으로 쫓겨나는 추방이었고 그곳은 집이나 생산시설이 전혀 없고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원시적인 삶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갑니다. 공산당은 쿨락으로 분류된 농민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어떤 종류의 폭력도 용인했는데요. 쿨락의 숙청 과정에서 군대가 동원되었기 때문에 대량 학살도 자행됩니다. 스탈린은 공업화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32년과 1933년 사이에 곡물과 식료품을 지나치게 징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소련에서는 700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인이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기근이라 부르며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닌 스탈린에 의해 발생된 재난이었습니다. 소련에서는 농촌 공동체가 토지를 공유하는 전통이 있어 집단 농장 제도가 쉽게 이루어졌지만 반대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농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전통이 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민들은 농업 집단화에 강하게 반발했고 집단화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자신이 기르던 가축을 도살하기 시작하고 공산당은 이들을 처형하는데요.
스탈린은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단지 농업 집단화의 반발로 보지 않고 독립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으로 파악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농업 집단화 반대로 인해 소련 각지에서도 농업 집단화 반대와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날 것을 예상한 스탈린은 우크라이나 대기근 동안 정치 지도자, 지식인, 우크라이나 정신적 지주인 정교의 성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이 시작되고 처형을 피할 수 없었던 이들은 스스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식량 생산량이 할당되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식량마저 몰수당한 농민들은 들판에 떨어져 있는 알곡들을 주어 생존하려 했지만 공산당은 그런 농민들마저 총살해버리는데요. 수많은 농민들이 굶어 죽어갔으며 어떤 이들은 살기 위해 어린아이를 유괴해 인육을 먹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대기근 동안 5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어갑니다. 오늘은 스탈린의 학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